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모건 스탠리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모건 스탠리는 이달 15일 SK하이닉스 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크게 낮추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두 단계나 한꺼번에 내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외국인 매도 물량만 240만 주 넘게 쏟아지며 11%까지 폭락했다가 전날 대비 1만원 떨어진 15만 2,800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이틀 전인 13일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단일 증권사 창구에서 하루에 100만 주 넘는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이례적인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현재까지 정황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분석이 끝나기 전까진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이뤄진 매도, 주문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매매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 뉴스. 넥슨 코리아가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 원의 넥슨 캐시를 피해 이용자 80만 명에게 지급한다. 2007년 집단 분쟁 조정이 도입된 이래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에 게임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국내 게임사의 핵심 BM이었고 게임 장르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다.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확률형 아이템 탈피도 무거운 숙제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미성년자를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2027년 발효될 이 법은 테크 기업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에게 사용시간을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서로 콘텐츠를 보여줄 것을 의무화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은 미국에서 메이저 기술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우려되는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인디애나주 등을 포함한 최소 8개 주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 중이다. 뉴욕주는 올해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유사한 법을 시행했다. 다음 뉴스. 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문제로 철수까지 고려됐던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임대료 1억 원에 비해 3,300만 원 높은 금액이지만 이번 신규 공모 월 평균 추정 매출액 기준 22억 1,200만 원의 6% 수준이다. 이로써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문제로 철수까지 고려됐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계약 연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전역 2층 마지방 수수료율을 17%로 적용, 현재보다 4배 넘는 4억 4천만 원으로 월 수수료를 올려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 기준에 맞게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5차례 모두 유찰됐다. 다음 뉴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일 기준 벼멸구 피해 면적은 2만 6천 헥타르로 파악됐다. 9월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19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도 농업기술원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벼멸구 긴급 방제를 시행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수 후 50일 전후에 수확하도록 규도하고 있다. 벼멸구는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날아와 줄기의 아랫부분에 서식하면서 벼의 줄기를 가해해 벼가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이다.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건 고온이 9월 중순까지 계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벼멸구 방제 약재 수급과 관련해서도 농진청은 현재로선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비만 치료 주사제를 판매하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현지 시간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2021년 내놓은 위고비의 정가는 한 달치 기준 1,350달러에 달한다. 경쟁사 일라이릴리는 작년 말 제 파운드를 출시하며 이보다 20% 낮은 1,060달러로 가격을 책정했다. 이후 양사는 경쟁적으로 할인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 같은 가격 경쟁의 배경으로는 비만 치료주사제의 높은 가격으로 보험 적용이 어려워진 데다 모방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환자들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조제 전문 약국들이 비만 치료주사제의 모방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같이 고객 맞춤형으로 제조된 버전의 모방 제품은 월 300달러 이하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다음 뉴스.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의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한다. 로이터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적대국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퀴시멜로우 제조사인 제즈웨어가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백 곳을 상대로 3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제즈웨어는 빌드어베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빌드어베어는 스퀴시멜로우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스쿠셔즈를 생산하고 있다. 스퀴시멜로우와 스쿠셔즈가 유사한 건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모방인지 아닌지의 법적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형 등 장난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법의 보호를 받을 만큼 독특한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즈웨어가 베개형 인형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천억 원이 걸려있는 저작권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즈웨어는 스퀴시멜로우 판매를 통해 2022년에 약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20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6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